실업급여 퇴직금 관련해서 똑똑한 상담. 서울시 노동권익센터 마을노무사시죠. 유상건 노무사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네. 지금 막 제주도에서 올라오셨다고 들었어요. 예, 맞습니다. 네네. 출장 때문에. 예, 교육 때문에 제주도 갔다가 오늘 새벽 비행기로 올라왔습니다. 그러시군요. 어떤 교육을 주로 이렇게 하러 다니십니까? 이번에 갔던 제 교육은 국공립 어린이집 중대재해처벌법에 관련해서 교육하고 왔습니다. 어린이집의 그 선생님들. 선생님도 있지만 원장님들. 이제 선생님들뿐만 아니라 네네. 시민까지 이제 중대 산업재해도 있지만 네네. 중대 시민재해 적용이 되기도 합니다. 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공중 이용 시설로 분류되거든요. 영유아보호법에 따라서. 네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학생들이 뭐 시설물 관리도 그러니까 어린이집 건물 관리를 결함으로써 인해서 사망 사고가 발생하거나 그럴 때도 처벌이 될 수 있다 보니까 그런 부분 관련해서 이제 이런 거를 이제 사전적으로 안전보건 구축 체계를 구축해야 된다. 그렇군요. 그런 걸 하고 왔습니다. 네. 정말 세상에서 가장 안전해야 할 곳이 바로 어린이집, 유치원, 초등학교. 물론 다 안전해야 되지만 정말 거기는 더더더 안전해야 되겠죠. 맞습니다. 네네. 자, 제주도 날씨는 어떻습니까? 지금 뭐 장마가 한창 지금 이제 시작됐고. 네. 제가 이제 며칠 있었는데 그동안 맑은 날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네, 그래도 마음만은 맑게 즐겁게 있다 왔습니다. 오늘 슬기로운 서울 생활을 또 찾아주셨습니다. 유상건 노무사님과 함께할 텐데요. 요즘에 이 퇴직금 관련해서 분쟁이 좀 많다고 들었는데 이 퇴직금을 모두가 받는 게 아니고 그 어떤 기준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면 계속 근로기간이 1년 넘었을 때는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1년이 경과했을 때. 맞습니다. 다만 이제 초단시간 근로자 월 60시간 미만인 근로자 같은 경우는 제외가 되고요. 네. 월 60시간이면은 일주 15시간 미만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네. 그렇다면 15시간 이상이면 맞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14시간 정도 했다 그러면 못 받는 겁니까? 맞습니다. 그러면 1년 이상 일했다 하더라도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래요? 네. 혹시라도 이런 것들을 악용하는 그런 업주도 있을 수 있을까요? 악용이라기보다는 악용이죠. 법대들에서 주말 알바 같은 경우는 보통 하루 8시간 일을 함에도 불구하고 이게 소정 근로 시간이 15시간 미만이라는 기준이다 보니까 계약서에는 하루 7시간씩 토일 해서 14시간 맞춰놓고 초과한 근무에 대해서는 초과 근로수당을 줬던 거죠. 그러면 특정 주가 15시간 넘는다 하더라도 소정 근로 시간은 14시간이기 때문에 퇴직금 지급 사항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렇군요. 네. 일단 그 퇴직금 발생하기 위해서 일단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이제 해당이 돼야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프리랜서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됩니까? 사실 이제 그 4대 보험 부담 때문에 프리랜서로 계약을 체결하고 실제로 근로자임에도 불구하고 세금을 3.3%만 떼는 경우도 있긴 합니다. 처음 일 시작할 때는 양 당사자 간에 이렇게 합의하에서 서로 세금 적게 내는 거니까 합심해서 이렇게 시작을 하지만 막상 이제 퇴직할 때쯤 됐을 때 실업급여도 받고 싶고 또는 다 1년 넘게 일했으니까 퇴직금도 받을 수 있다는데 근데 사실 실질적으로 프리랜서라면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퇴직급여 보장법 자체가 적용이 안 되니까요. 그렇지만 실질이 형식은 프리랜서지만 실질이 근로자라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퇴직금도 지급이 되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형식이 프리랜서 계약을 썼다 하더라도 본인이 근로자임을 확인받고 그로 인해서 퇴직금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임을 확인받을 수 있는 어떤 절차나 이런 거는 좀 간편합니까? 어떻습니까? 사업주가 인정해주면 가장 이제 쉽고 원만하게 이제 해결이 되겠지만 보통 노동청에서 고용노동청에서 근로자성을 인정받았고 그로 인해서 퇴직금이 미지급됐다 또는 다른 기타 수당들이 미지급된 것에 대해서 이제 다툼을 하면서 보통 확인이 많이 받아진다고 봅니다. 프리랜서 분들은 어떤 출퇴근 시간 체크라든가 거기에 증명할 수 있는 서류들을 좀 잘 갖춰 놓으셔야 될 것 같군요. 맞습니다. 사실 이 판단 기준이 어렵습니다. 이게 그 판례에서도 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를 판단하는 기준이 이제 한 8, 9개쯤 되는데 기본적으로 종합해서 판단한다라고 됐기 때문에 특정 부분에서는 근로자라고 볼 수 있지만 갖췄더라도 일정 요건에서는 또 프리랜서로 볼 여지가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케이스마다 똑같은 업종임에도 불구하고 약간의 이제 관리 방식에 따라서도 근로자로 분류되는 경우도 있고
또는 근로자가 아닌 경우도 있고 하다 보니까 네. 그 부분에서 좀 많은 분쟁이 발생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이 퇴직금은 어떻게 계산이 됩니까? 딱 쉽게 네. 1년에 이제 한 달치 월급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제 간단하게 가볍게 이제 그렇게 생각해 주시고 네. 정확하게 계산한다면 보통 이제 퇴사 시점 직전 3개월 평균 임금을 먼저 구합니다. 직전 그래서 3개월 네, 평균 퇴사하는 임금. 시점에서 역산해서 3개월 월급을 더하고 네. 평균 임금으로 받던 모든 금액을 더하고 그 밑에 분모로서 네. 일수 3개월간의 일수 일수 를 나눕니다. 90일 정도 네, 되겠네요. 보통 90일에서 91일 정도 나오다 보니까 네. 그 일수를 가지고 나누면 이제 평균 임금이 나오고 그럼 이 평균 임금에다가 30일을 곱하고 그다음에 또 곱하는 게 전체 재직 일수 나누기 365. 네네. 그러니까 1년이라면 1이 되겠죠. 네. 그러면 이제 한 달치가 얼추 되다 보니까 그렇군요. 그렇게 계산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보통 그러니까 1년치 급여 정도. 1년에 한 달치 급여 정도로. 1년에 한 달치 급여. 네네, 그 정도 된다고 보시면 네네네. 됩니다. 그 아까 뭐 초단 시간 근로자 뭐 예를 들어서 이분들은 퇴직금 적용이 뭐 안 될 수도 있다. 15시간 미만은. 네. 근데 사실상 이제 이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악용을 하기 위해서 네네. 그 소정 근로시간 14시간 만들지만 실질적으로는 거의 뭐 상시적으로 16시간, 17시간 일하는 경우가 있긴 합니다. 네. 그런 경우에는 조금 이제 판단으로서 실질적으로는 소정 근로시간이 15시간 넘는다라고 네. 판단한 경우도 있긴 합니다. 그리고 보통 이제 이렇게 스케줄표로 하시는 분들이 이런 경우가 문제가 많습니다. 네. 뭐 특정 주는 14시간 일했고 또 특정 주는 또 일이 많고 하면 16시간 일했고 네네. 이렇게 이게 혼재되는 경우가 있는데 그렇죠. 그런 경우에는 이제 별도로 또 계산을 하게 됩니다. 네. 그 아르바이트 하는 분들 많이 계시잖아요. 아르바이트로 1년 이상 일했다. 네. 이때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까? 동일하게 아르바이트 같은 경우는 보통 근로자인 가능성이 높습니다. 근로계약서를 반드시 쓰게 돼 맞습니다. 있죠. 네, 그때 앞번에 저희가 나와서 말씀드린 것처럼 네네. 일용직이라든지 또는 아르바이트를 하더라도 근로계약서는 작성하셔야 되고 네. 사실 근로계약서 작성한다는 것 자체가 근로자임을 서로 이제 확인하는 네. 과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자, 사연이 하나 들어왔는데 소개해드리죠. 안녕하세요. 제가 쓴 근로계약서의 한 주당 근로시간은 15시간이 넘는데 단서로 스케줄에 따라 변경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실제로 회사 스케줄에 따라 15시간 넘게 일한 주도 있고 15시간 미만으로 일한 경우가 혼재하는데 이런 경우 퇴직금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그러시는데 방금 말씀하신 내용이네요. 네, 네. 그 내용과 비슷하네요. 네. 근데 여기서 방금 말씀하신 사연을 봤을 때는 한 주당 근로시간이 일단 15시간 넘는 걸로 잡혀 있다 보니까 네. 원칙적으로는 지급되는 대상으로 보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네. 다만 이제 뭐 단서에 따라서 스케줄표로 소정 근로시간이 변경된다라고 한다고 했을 때는 그때 같은 경우는 보통 제가 아까 퇴사 시점에서 역산해서 계산하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그때서 쉽게 말해서 뭐 퇴사 시점이 정해지면 역산해서 4주간에 평균을 해서 15시간이 넘는지 네네. 확인을 해서 4주 평균이 15시간 넘으면 그 4주를 통으로 계속 근로기간에 포함하는 걸로 하고 네네. 만약에 미만이 된다면 그 기간은 빼서 합해서 이게 1년 넘어야지 네네. 52주가 넘어야지 계속 1년 넘게 일한 걸로 인정을 해준다고 그렇게 해서 보시면 됩니다. 퇴직금을 받을 수 맞습니다. 있는 기준을 산정한다. 네네. 그런 말씀이시고요. 은행 가면 이제 퇴직연금 제도 뭐 일반 직장인들 그 회사에서도 이제 가입하라고 하는데 이게 그 퇴직금하고 다른 겁니까? 이게 보통 저희가 그 이 시간을 통해서 퇴직연금 관련해서 많이 말씀드렸거든요. DB가 있고 DC가 있다. 이게 퇴직금하고 좀 다른 겁니까? 같은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사실 이제 퇴직금 제도를 사용을 하게 된다면 일시적 한 번에 이제 큰 금액이 나가는 네. 부담이 되다 보니까 이거를 이제 매년 1년에 한 번씩 정산을 해서 이거를 이제 쌓아놓자. 네. 그리고 그걸 또 이제 운영을 해서 또 투자로서 이제 효율을 또 발생할 수 있을 거고요. 네네. 그러다 보니까 보통 이제 나중에 55세 이후에 연금 또는 일시금으로 수령할 수 있는 게 퇴직연금이라고 보시면 되고 네. 퇴직연금 제도를 가입을 했다면 퇴직금 지급한 걸로 이제 보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이제 뭐 DC형 같은 경우는 이제 다달이 이렇게 그 근로자에게 입금을 해주죠. 입금을 시켜서 운용할 수 있게끔. 네, 다달이도 있고 뭐 그 빈도에 대해서는 네. 1년에 한 번 이상만 된다면 문제되지는 그렇군요. 않습니다. 네. 네. 이게 이제 개인적인 사정으로 그 중간 정산을 많이들 하시잖아요. 이게 어떤 사유가 구체적으로 있어야 되는 거죠. 맞습니다. 기본적으로 퇴직금이란 것 자체가
퇴직 시 발생하는 채권이다 보니까 네. 그 전에는 이제 지급 의무가 발생하지 않는 거죠. 그런데 그렇지만 이제 법으로 이 중간 정산 사유를 구체적으로 좀 명시를 해놨습니다. 네, 어떤 게 뭐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뭐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거나 또는 주거 목적의 전세금 또는 임차 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라든지 전세대출, 뭐 주택담보대출 이런 거 말씀하시는 주거 목적입니다. 대신 주거 목적. 주거 투자가 아닌 주거 네네. 목적이 돼야 되는 거고 그리고 또 근로자라든지 뭐 또 배우자의 배우자 또는 배우자 부양 가족 등이 질병 또는 부상으로 6개월 이상 요양이 필요할 때 그걸 이제 내가 직접 할 수밖에 없다. 네. 또는 해서 이제 좀 도와줘야 될 경우 급하게 돈이 필요하다. 그런 경우가 될 수 있고요. 그리고 개인 회생 절차 개시를 결정을 받았다거나 또는 임금 피크제를 실시해서 임금이 줄어든 경우 이 정도가 이제 중간정산 사유에 해당된다. 대표적인 사유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러니까 필요하다고 그래서 내가 중간에 이렇게 인출해서 쓸 수 있는 게 아니고 이런 구체적인 사유들이 있어야 회사에서도 중간 정산을 해준다. 맞습니다. 네. 이 사유에 해당이 돼야 되는 거고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용자와의 합치가 돼야 되는 거다 보니까 네네네. 사실 문제가 될 무조건 의무사항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그렇군요. 자, 이게 집을 마련하고자 이제 중간 정산을 하고 싶은데 거기에 뭔가 제약이 있다고 해서 사연을 보내주신 분이 계시거든요. 네. 안녕하세요. 제가 중간정산 받아서 집을 마련하는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 중간정산을 신청했습니다. 그런데 회사에서는 현재 재정난을 이유로 중간정산을 해줄 수 없다고 합니다. 중간정산을 신청하면 중간 퇴직금을 당연히 줘야 하는 거 아닌가요? 라고. 네. 혹시 OPD님이 이거 사연 보내셨나요? 우리 회사 상황 같은데. 네네. 자, 이 경우 말이죠. 회사가 재정난이 있어서 중간 정산을 못 해준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렇게 당연히 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어떻습니까? 사실 법에는 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할 수 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중간 정산 사유에 해당됐을 때 네. 이제 그 의사에 대한 청약이 가능한 거고 그에 대해서 사용주께서 승낙이 안 된다면 네네. 사실 이거를 강제할 수는 없습니다. 아, 강제할 수는 없다. 네. 회사 상황이 어려운 만큼 맞습니다. 네, 강제할 수는 없다. 네, 그러셨군요. 회사에 이제 문제를 일으킨 경우에 그럴 수 있잖아요. 네. 뭐 징계를 받았다든가 퇴직금 지급이 제한되거나 삭감될 수 있나요? 사실 이거는 케이스마다 달라질 수 있습니다. 네. 뭐 예를 들어서 퇴직급여 보장법에서 보장하는 퇴직금만큼만 네. 지급하는 경우라면 그 법에 하회되게 지급될 수는 없고요. 네네. 뭐 어떠한 자치 규범에 의해서 단체 협약이라든지 취업 규칙 또는 이제 개별 합의에 의해서 했다 하더라도 퇴직금 법으로 정해진 법정 퇴직금 미달하게끔 지급할 수는 없습니다. 네. 다만 이제 그 이상을 지급하기로 한 상태에서 특정 사유에 의해서 우린 감액할 수 있다라는 자치 규범이 있다 그러면 네네. 법 테두리 안에서 법으로 보장한 퇴직금 이상이 되는 경우에 한해서만 네네. 유효할 수 있습니다. 아, 그게 또 대법원 판례에도 나와 있는 거죠? 맞습니다. 네, 네. 그럼 그렇군요. 비슷한 사례도 있어가지고 네. 판례까지 나온 케이스가 있습니다. 아까 중간 정산을 회사 사정으로 못 해줄 수도 있다 그런 말씀해 주셨는데 네. 그럼 중간 정산 말고 그 퇴직금은 회사 상황이 어려워졌는데 퇴직할 때는 줄 수 있는 거죠? 퇴직할 만약 때는 회사가 줘야 되는 어려워서 네. 퇴직금 줄 수 없는 상황이다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그런 경우에는 근로복지공단의 간이 대지급금이라는 게 있습니다. 간이 대지급금. 네, 그러다 보니까 1,000만 원까지는 네. 일단은 근로복지공단에서 네. 만약에 퇴직금 지급할 게 있는데 못 지급한 게 못한 게 있다면 네. 근로복지공단에서 먼저 지급을 해주고요. 그리고 최대 700만 원까지요. 아, 700만 원. 임금이랑 퇴직금 합쳐서 1,000만 원인 거고 퇴직금만 한다면 700만 원까지 근로복지공단에서 먼저 지급을 하고 이제 구상권을 이제 행사하는 거죠. 근로복지공단에서 구상권을. 회사에다가 근로복지공단이요? 네네. 네네. 그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그런 퇴직금 체불이 있다면 그런 네. 방식으로 받을 수도 있을 것 같긴 합니다. 아, 네. 밖에서 우리 제작진이 왜 메모를 이렇게 심각하게 하냐고 그러는데 제가 원래 이렇게 노무사님 나오시면 제가 메모를 많이 합니다. 네네. 그렇습니다. 네. 혹시라도 모르잖아요. 사람이 어떻게 될지. 네. 아무튼 오늘 이 퇴직금 또 실업급여 관련해서 궁금한 것들 다 보내주십시오. 저희가 속 시원하게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임금 삭감이라는 게 있잖아요. 네. 임금 삭감 이후에 이 퇴직금 받을 때 문제는 없습니까? 임금 삭감을 했어요. 그 회사가 어려워서. 네. 그랬을 때 퇴직금을 받는 데는 문제가 없나요? 제가 처음에 이제 퇴직금 산정하는 그 기준을 말씀드렸습니다. 네. 퇴사 시점 직전 3개월의 평균 임금으로 계산하다 보니까 사실 일반적이라면 네. 보통 월급이 많이 오르지 않습니까? 네네. 그래서 근속 기간이 길수록 사실 마지막 달 기준으로 네네. 퇴직금이 계산되다 보니까 네. 이득이 되는 건데 이게 삭감돼 버리면 네. 사실 내가 미리 퇴직금 받았으면 더 많이 받을 수 있었을 텐데라는 문제가 네. 발생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퇴직급여보장법 32조에서는 네. 이런 임금 삭감으로써 나중에 지금 산정하는 게 나중에 산정했을 때 더 불리하다고 한다면 이 삭감되는 시점에서 네. 중간 정산 등에 필요한 조치를 해줘라라는 규정이 있습니다. 삭감 전에 중간 정산을 그렇죠. 뭐 해줘라. 중간 정산이라든지 또는 퇴직금 산정하는 방법이라든지 네네. 이런 것들을 좀 합의를 해서 네. 뭐 이 시점까지는 이 금액이 삭감되기 전 금액으로 퇴직금을 계산해 준다. 뭐 이런 방식으로 한다든지. 회사 상황이 어려워서 삭감을 한 건데 그 중간 정산을 또 못 해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중간 정산에 대한 의무는 없지만 네. 여기서는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그렇죠. 강구해서 그렇죠. 반드시 그걸 실천해야 된다. 그렇죠. 임금 안 삭감으로 하게 되면 어떻게 퇴직금 됩니까? 불이익이 되면 벌금이 부과됩니다. 형사처벌 규정입니다. 형사처벌 네, 규정이다. 500만 원 이하 벌금이 부과됩니다. 네? 5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500만 원 부과될 수 이하의 있습니다. 벌금이다. 네. 직장인들 사이에서 유명한 말이 퇴사는 4월에 해라라는 말이 있다고 합니다. 이게 어떤 의미입니까? 그러니까 그 퇴직금 산정 기준을 보시면 네. 아까 3개월치 월급을 분자가 되고 네네. 분모는 3개월의 일수로가 됩니다. 일수로 그렇게 해서 하죠. 평균 임금을 산정하다 네네네. 보니까 분모가 작아질수록 평균 임금이 커질 겁니다. 아, 그러다 보니까 그러다 2월 달이 뭐 보니까. 29일 뭐 28일 이렇게 돼 버리면 네네. 다시 이제 한 89일까지 3개월이 그러니까 2, 3, 4월이 돼 버리면 보통 89일 정도 되다 보니까 네네네. 그러면 이제 퇴직금이 조금이라도 더 받을 수 있는 거죠. 2월이 일수가 적으니까. 맞습니다. 네. 거기까지 또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시네요. 네. 이게 또 한 30년 정도 일하셨다라고 한다면 네. 사실 이 하루 이틀 차이가 네. 굉장히 금액적으로 차이가 클 수도 있습니다. 그럴 수 있군요. 네네. 그러면 지금 6월이니까. 깜짝 퀴즈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네. 노무사님은 지금 닭소리 못 들으셨죠? 닭소리. 자, 다시 한번 들려주시겠어요? 네, 닭소리. 네. 이 닭들이 최근에 후라이드가 됐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네. 안 들리셔서 괜찮아요. 네. 저 혼자 하는 얘기입니다. 네. 자, 저도 같이 해야 되는 줄 알았어요. 네, 반짝 퀴즈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오늘은 이제 특별히 우리 노무사님이 치킨 좋아하십니까? 없어서 못 먹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닭소리로 좀 준비를 해봤습니다. 원래는 저 학교 종소리인데, 네, 닭소리. 네, 우리 제작진, 네, 한 프로그램에 만전을 다 이렇게 정성을 다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반짝 퀴즈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혹시 반짝 퀴즈를 노무사님께서 직접 한번 내주시겠습니까? 좋습니다. 네네. 그러면 좋습니다. 제가 반짝 퀴즈를 내드린다면 네. 퇴직하기 전에 이제 재직하는 도중에 회사랑 여러 가지 뭐 사유로 인해서 네. 퇴직금을 받지 않겠다라는 이제 각서를 쓰는 경우가 있기도 합니다. 가끔 간혹 가면. 근데 그럴 경우에 요 각서를 서명을 했다면 네. 정말 퇴사했을 때 퇴직금을 받을 수 없는지 맞으면 O, 틀리면 X로 문자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아주 친절한 우리 유상근 노무사님. 평소에도 그래 친절하신 거죠? 저기 사모님께도 되게 네, 점수를 그렇습니다. 많이 받으실 것 같아요. 네, 그런 걸로 하겠습니다. 네네. 자, 퇴직하기 전 재직 기간 중에 퇴직금을 받지 않겠다는 각서에 서명을 한 경우에 퇴직금을 받을 수 없다. 맞으면 O, 틀리면 X입니다. 자,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고요. 샵의 0951번, TBS 앱은 무료고요. 추첨을 통해서 제철 강원도 곰취 100%를 한 병에 담은 건강음료, 곰취 미세차, 주식회사 다이아린에서 20K 순식물성 샴푸와 린스, 웰빙 플러스에서 하이리 클렌징 폼, 신화 코스메틱, 얼굴 전체에 바르는 로디니아 달팽이 위우신 아이크림 저희가 드리고요. 책 선물 준비되어 있습니다. 평범한 직장인의 소소한 반란, 내 집 마련은 지어서 해결하자, 노후까지 책임지는 내 집 짓기 프로젝트, 왕과장의 부동산 투자는 처음이지만 내 집 지어서 잘 살고 있습니다.
읽고 싶으신 분 문자로 책 선물이라고 적어서 보내주시면 총 3분 선정해서 책 선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우, O와 X가 난무하고 있습니다. 저는 정답만 들어올 줄 알았더니 네네 지금 그렇습니다. 자, 많이 보내주시고요. 오늘 실업급여 퇴직금 관련해서 저희가 상담을 받고 있습니다. 네, 많은 분들이 정답을 또 잘 보내주고 계시네요. 보니까 네, 그렇습니다. 안 받겠다고 본인이 계약 서명까지 했는데 퇴직금을 어찌 받을 수 있나요? 0622번님이 이렇게 깜짝 놀라시면서 문자를 보내주셨네요. 네네. 알겠습니다. 네. 틀린 답을 보내셨네요. 네, 알겠습니다. 자, 퇴직금 관련해서 저희가 깜짝 퀴즈 내드렸는데 제가 한 번 더 내드리도록 하죠. 퇴직하기 전 재직 기간 중에 퇴직금을 받지 않겠다. 이렇게 각서에 서명을 했다면 퇴직금을 받을 수 없다. 맞으면 O, 틀리면 X.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샵에 0951번, TBS 앱은 무료입니다. 힌트가 좀 필요합니까, 오피디님? 네, 힌트를 좀 주시겠어요, 노무사님? 사실 상식적으로 판단할 수도 있는 거지만 네. 이제 법리적인 판단이 중요하다 보니까 이게 내가 포기할 수 있는 상태인지 아닌지를 조금 고민을 하셔서 정답을 보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좀 어려운데요. 이게 이미 내 수중에 들어와야지 포기할 수 있지 않을까요? 네네네. 점점 미궁으로 빠져드는 깜짝 퀴즈가 아닐까. 앞번에 제가 너무 쉽게 답을 힌트를 너무 많이 주려고 네네. 알겠습니다. 뭐 적당히 여러분들께서 이렇게 좀 판단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샵에 0951번. 네, 0773번님이 틀린 답 보낸 사람들 퇴직금 TBS에 귀속하자. 이런 제안을 괜찮은데요. 저희 가뜩이나 지금 상황이 좀 많이 어렵기 때문에 이렇게 버텨주시면 프로그램 제작에 한번 잘 녹여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농담이고요. 2570번님이 서명하면 끝난 거 아닌가요? 못 받는 거 아닌가요? 이렇게 바로 지금 문자가 들어왔는데 지금 유상권 노무사님께서 힌트 주셨잖아요. 네네. 그걸 듣고 바로 이분이 문자를 보내셨으니까 힌트가 역효과다. 죄송합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네요. 네, 알겠습니다. 자, 2570번님 반대로 생각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항상 사람이라는 게 역발상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네, 한번 생각해 주시고요. 자, 전화 연결됐습니까? 네, 청취자 전화 연결 한 통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나선홍님, 노무사님, 안녕하세요. 네네, 안녕하세요. 현숙 씨신가요? 현숙 씨 점퍼 가수. 엄마입니다. 누구요? 남양주의 반려견 점퍼 엄마입니다. 점퍼. 네네네. 남양주에 사시고 반려견 네네. 점퍼 맘님. 네네네. 네, 반갑습니다. 자, 유상건 노무사님 인사 나누시고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저도 유시예요.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네네네. 알겠습니다. 네, 같은 또 동성이시군요. 네. 개가 점프를 잘하나 봐요? 네네. 응? 보더콜리요, 보더콜리. 보더콜리. 예. 몇 미터까지 뛸 수 있나요? 엄마 아빠는 네. 저기 한 4m까지 확확 날거든요. 이렇게 공이라든지 원건 던지면. 4미터까지요? 네, 근데 우리 집 막내는 네. 보더콜리도 다 그렇게 부지런하고 막 뛰고 그러지 않는 돌연변이 보더콜리. 돌연변이. 그래도 좀. 얘는 조금 보더콜리 중에서도 좀 게으르네. 게으르네. 우리가 양치기 소년 그 옆에 따라다니는 개. 네네. 그거 생각하면 되죠? 네네. 알겠습니다. 네. 자, 오늘 반려견 상담 시간이 아닌데, 죄송합니다. 자, 어떤 점이 궁금하셔서 전화 주셨는지요? 네, 저는 7월 1일부터 이제 실업 인정일 첫 번째 그것까지는 제가 실업급여 이제 6개월 받게 됐는데요. 네네. 저는 제가 방문을 하는 요양보호사다 보니까. 그러시군요. 예, 6월
6월 6일 현충일 날 그렇게 권고사직당에서 네네. 있거든요. 네. 그러면은 제가 5월, 4월, 3월에 그 임금을 봐서 계산하는 거죠. 5월, 4월, 3월. 아, 그 점이 궁금하셔서. 예, 근데 5월 달에는 제가 네. 허리하고 엉덩이 치료를 받느라고 5월 9일이 마지막 근무일이어갖고 아. 이렇게 며칠 근무 안 했을 때 계산법은 어떻게 되는 건가 궁금해서요. 네네. 마지막 석 달 평균을 이제 저희가 말씀드렸는데 그 점이 좀 궁금하셨던 모양입니다. 예. 네, 잠시만요. 그 구직급여 일액 산정 같은 경우는 사실 평균 임금보다 이직일 전 1년간의 보수 총액을 이제 해당 기간 총액으로 나눈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짧게 일을 하셨다면 네. 짧게 일한 기간 보수 총액 전부 다를 일한 기간만큼 일수로 나누면 되는 겁니다. 아. 다만 이제 이 기초 일액 같은 경우는 이게 한액이 있다 보니까 네. 적어도 아무리 낮다 하더라도 2024년 기준 한액은 63,104원입니다. 그래서 아마 이까지는 어느 정도 보장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 네, 네네. 고맙습니다. 다 해결이 되신 건가요? 예, 제가 네네. 작년에는 막 센터를 갔다가 네. 오전 센터, 점심 센터, 저녁 센터 그리고 토요일, 일요일만 근무하길 원하시는 수급자 어르신이 계시면 또 그 센터를 제가 막 4군데, 3군데, 2군데, 1군데 이렇게 다달이 변화가 많았거든요. 근데도 이제 작년 1년 동안 제가 계산을 다 해보니까 네. 2천만 원이 수입이 잡혔어요. 근데 올해는 어떻게 되는 건가 궁금해갖고 네네. 전화드렸습니다. 아, 그러셨군요. 네네. 이 재가 방문하신다는 게 참 그 어르신들을 가셔서 이렇게 도와드리고 또 뭐 목욕도 시켜드리고 여러 가지 네네네. 일들을 하실 텐데 또 건강이 좀 요즘에 많이 안 좋아지셨던 모양이에요. 네네. 그런데 또 저희가 지금 60대다 보니까. 그러시군요. 네. 우리 점포맘님 목소리만 들어도 참 상당히 기분이 오늘 좋아지는 그런 시간이 아닌가 싶습니다. 요양보호사 어르신들께서 상당히 좋아하셨을 것 같습니다. 예, 많이 귀엽다고 하시고요. 네. 예쁘다고 하시니까 제가 우울증이 있었는데 이 일을 하면서 네네. 굉장히 막 자존감이 많이 높아졌어요. 오히려 그러셨군요. 행복하게 일했습니다. 네네네. 약간 우울한 느낌 들고 뭐 좀 힘드실 때 11시에 이 방송을 꼭 청취해 주십시오. 예, 나선홍님 팬이에요. 아유, 감사합니다. 네네네. 제가 사인을 좀 이렇게. 남양주의 해드려야 되는데. 팬입니다. 네, 남양주 홍보대사로 제가 임명할게요. 네네, 감사합니다.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네. 네. 자, 우리 남양주의 반려견 점퍼맘님과 저희가 또 상담을 해드렸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그 전 3개월 분을 이제 계산할 때 좀 3개월이 못 미칠 수도 있잖아요. 맞습니다. 그런 중간에 좀 붕 떴다고 해야 되나요? 이런 것들은 계산을 좀 일수로 할 수도 있는 건가요? 그렇기도 하고 뭐 제외하는 경우도 있기도 하고요. 네네. 제외하는 경우도 있기도 하고 아예 예를 들어서 5월에서 퇴직할 때 6월 6일까지라면 그 사이의 것들은 제외할 수도 있다. 네, 그럴 수 있는 거죠. 네. 그렇군요. 네. 자, 지금 앱과 톡사이님이 정답이 아니라 문제가 어렵습니다. 문제 끝에 있다 없다 해서 뭐였지? 하고 갸우뚱하게 돼요. 있다 없다를 확실히 해주셔야 좀 더 쉬워집니다. 그러셨습니다. 네네네. 좀 우리 제작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노무사님 좀 그 전화 연결하고 나서 좀 힘드신가요? 네. 그렇지 않습니다. 네, 갑자기 기운이 없어지신 것 같다고. 네, 그렇습니다. 네, 0773번님이 나선홍 씨, 네, 한 분을 치료를 하셨네요 그러셨는데 아닙니다. 저희 또 슬기로운 서울 생활을 듣다 보면은 사람이 슬기롭게 또 건강하게 바뀝니다. 여러분 많이 참여해 주시고요. 자, 그런 의미에서 퀴즈를 한번 더 내드릴게요. 퇴직하기 전에 재직 기간 중 퇴직금을 받지 않겠다는 각서에 서명을 했을 때 퇴직금을 받을 수 요거를 있다로 했어야 되는데 없다로 저희가 냈네요. 이거 네, 제 실수입니다. 제 실수. 네. 퇴직금을 받을 수 없다. 이게 맞습니까? 맞으면 O, 틀리면 X. 네. 그러니까 이거를 문제를 한 번 더 꼬은 거예요. 제작진. 네, 우리 반성합시다.
이게 그렇지 아니하지 못함과 아니 못한다 뭐 이런 얘기 있잖아요. 약간 그런 비슷한. 네, 그렇습니다. 의도적으로 또 이렇게 저희가 출제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월요일에 또 집중 좀 해주십사 하는 의미에서요. 자,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샵에 0951번입니다. 네. 자, 계속해서 여러분 궁금한 점들 제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퇴직금 관련 질문들 많이 보내주고 계시는데 퇴사한 지 2년이 넘었는데 아직 퇴직금을 못 받았습니다. 지금이라도 청구하면 받을 수 있을까요? 이런 문자가 들어왔네요. 전 지금이라도 빨리 청구를 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2년 지났는데 이거 시효가 있습니까? 임금 채권 소멸 시효가 3년이기 때문입니다. 3년이군요. 그래서 3년이 되기 전에 이제 청구를 하셔야 되고, 네. 그리고 소멸 시효를 정지시켜야 됩니다. 정지 안 시키고 이게 다투는 과정에서 3년이 넘어가 버리면 지급 의무가 없어져 버리니까요. 정지시킬 수 있는 게 있습니까? 예를 들면 뭐 가처분 신청이라든가 뭐 이런 게 있는 겁니까? 기본적으로 노동청에 이제 뭐 진정을 제기한다고 하더라도 네네네. 이게 소멸시효가 정지되지는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최고권을 행사하고 또 6개월 내에 소송을 진행을 해야 되다 보니까 네네. 그런 식으로 소멸 정지를 시켜야 됩니다. 그거는 노동청에 신청을 하면 되는 겁니까? 노동청 신청만으로 안 되고 네. 채고권을 그러니까 내용 증명을 통해서 내용 증명. 내가 너에게 이제 이만큼 돈을 퇴직 못 받은 게 있다라는 거를 네. 명확하게 하시고 채권 행사하시고 그다음에 6개월 내에 민사소송을 진행을 하셔야 됩니다. 6개월 내 민사소송을 제기하셔야 되는데 이거 꼭 뭐 변호사 없어도 스스로 셀프 소송도 가능한 거 아닐까요? 어떻습니까? 퇴직금 같은 경우는 네. 사실 뭐 법리적인 다툼이 굉장히 명확하다 보니까 네네. 굳이 뭐 스스로도 충분히 하실 수 있지 왜냐하면 않을까. 배보다 배꼽이 더 클 수 있는 라는 상황이 생각도 될 수 있잖아요. 맞습니다. 네네. 이거를 간이대 지급금으로도 받을 수 있다. 뭐 이런 얘기가 있던데 어떻습니까? 네, 아까 말씀드렸던 내용처럼 임금이라든지 퇴직금 중에 이제 노동청에서 체불이 있다는 게 확인이 되었고 네네. 그로 인해서 사업주한테 받아야 되는데 뭐 못 받는 상태 또는 이제 지급을 안 하고 버티고 있다라고 네. 한다면 임금의 700만 원, 퇴직금 700만 원까지 해서 합의 1000만 원까지 먼저 근로복지 공단으로부터 지급을 받고 공단에서 그 사업주에게 구상권을 행사하는 그런 방식으로도 진행이 가능합니다. 네네. 자, 여기까지 이제 저희가 퇴직금 좀 알아봤고요. 지금부터는 이제 실업급여를 좀 알아볼 텐데 이 실업급여를 달콤한 보너스다 뭐 이런 뜻으로 실업급여. 그러니까 여기 라떼 시럽 좀 넣어주세요 이러잖아요. 그 시럽입니다. 그래서 달콤하다는 그 실업급여로 불리기도 했잖아요. 그래서 이 실업급여 수급 규정이 또 바뀔 예정이라고 하는데 구체적으로 왜 어떻게 바뀌는 겁니까? 큰 틀이 바뀐다기보다는 네. 부정수급에 대한 문제가 좀 많았던 것 같습니다. 부정수급이요? 네, 이제 실제로 다른 곳에서 일을 하면서 실업급여 받으면서 네. 몰래 일을 한다거나 뭐 이런 경우도 있다 보니까 그럴 수도 있겠네요. 그리고 좀 많이 받는 사람만 사실 받는 경향도 있긴 합니다. 뭐 네네. 평생 한 번도 못 받아봤다는 사람도 있는 반면에 네. 또 이제 이렇게 뭐 1년에 한 번씩 주교 일부러 이제 받는 분들도 계시다 보니까 네. 이번에 바뀐 개정안 같은 경우에는 부정수급이 5번 이상 적발이 된다면 3년간 수급 자격이 정지되는 것도 하나 조항이 들어갔고요. 네네. 그리고 뭐 건설 일용직 실업 신고 후에 7일간 이제 대기간 없이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는 내용들이 이렇게 크게 들어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자, 실업급여 관련해서 사연 하나 소개해드립니다. 저는 40대 직장인입니다. 회사에서 5년 넘게 일했는데 경영상 문제로 권고사직하게 됐습니다. 이런 경우 실업급여는 받을 수 있는지와 받는다면 얼마를 받을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그러셨습니다. 대표적인 질문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제가 더 정확히 봐야 되는 거는 근무 시간이 몇 시간인지도 사실 봐야 되는데 네. 뭐 주 40시간 법정 근로 시간에 다 근무했다라는 전제하에 그리고 네. 4대 보험도 정상적으로 납부했다라고 한다면 5년 넘게 일했고 이제 10년 미만이라는 기준으로 했을 때 네. 구직급여 같은 경우는 210일이 됩니다. 만약 50세 이상이거나 또는 장애인 분이셨다면 네. 240일치를 받는데 네. 40대다 보니까 210일치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그래서 뭐 올해 하한액 기준으로 63,104원을 기준으로 한다면 네네. 이게 하한액이 적용된다고 하더라도 한 1,320만 원 정도 아마 이렇게 구직급여가 나온다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이게 이제 사연을 통해서 들어보니까 작지 않은 금액인 것 같은데 이 실업급여 지급하는 기준이 있잖아요. 네네. 그걸 좀 네, 자세히 좀 설명해 주실까요? 사실 기본적으로 18개월간 고용보험 그러니까 고용보험료를 납부했던 네. 피보험 기간이 180일 이상이 돼야 됩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피보험 기간이 뭐냐 이 부분에서 많이 이제 논란이 되는데 네. 내가 근무한 기간 전부 다가 피보험 기간은 아닙니다. 내가 유급으로 된 날만 네. 그 날에 의해서 우리가 보험료를 산정하다 보니까 급여를 받았던 날. 맞습니다. 그래서 네. 예를 들어서 주 5일 근무하시는 분이라고 한다면 네. 5일은 명확하게 피보험 기간이 되는 거고 네. 일주일에 주휴상 받는 날. 이틀 네. 출근하지 않는 날은 네, 출근한 날 중에 주휴상 받는 날도 사실 그 금액은 그 월급으로 해서 그 4대 보험이 나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주 5일 근무자 같은 경우는 네. 일주일에 6일이 네. 피보험 기간이 되는 겁니다. 일주일에 6일이 네. 네. 그러다 보니까 보통 180일 같은 경우 이제 6개월 일하면 180일 정도 되니까 그럼 네네. 나 실업급 받을 수 있겠네라고 6개월이라고 그만두기도 하지만 하루가 빠지니까 네. 한 7개월 정도는 일을 해야지 피보험 7개월 기간이 정도는. 180일 정도는 나온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 하루 차이로 못 받을 수 있는 사람 맞습니다. 있나요? 그럴 수 있습니다. 오. 이거는 명확한 기준이다 보니까 네. 179일이니까 네. 아쉽게 안 하루 좀 됐지만 반올림해 주세요. 이게 안 되는 그런 게 거죠? 안 된다는 네. 겁니다. 네. 그거 꼼꼼히 잘 따져보셔야 되겠네요. 맞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지금 직장 그만둬가지고 지금 그런데 그것까지도 못 받으면 얼마나 화가 나겠습니까? 그죠? 네. 또 뭐가 있습니까? 그리고 이제 계속 근로의 의사랑 능력이 있어야 됩니다. 만약에 이제 일을 할 수 없는 상태가 된다라면 그런 분도 문제 될 수 있을 거고요. 그리고 재취업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을 해야 되고 네. 제일 중요한 게 퇴직 사유가 네. 비자발적인 퇴사로서 사유 해당돼야 됩니다. 내가 원치 그만두겠다가 않 아니고 맞습니다. 회사에서 권고사직. 네네. 명예퇴직은 어떻습니까? 그것도 권고사직에 해당 일종이라고 권고사직. 보시면 됩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제가 비자발적인 퇴사라고 표현했지만 네. 실질적으로 자발적으로 내가 퇴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인정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이제 예를 들어서 나는 계속 일을 하고 내가 그만둔다고 했지만 네.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해서 그만뒀다. 어. 또는 임금 체불이 2개월 이상 지속돼가지고 그만뒀다. 네. 이런 경우 같은 경우에는 내가 그만둔다고 말은 했지만 실질적으로는 비자발적인 퇴사일 수밖에 없었던 거죠. 임금 체불 같은 경우도. 맞습니다. 그래서 그런 예외 사유도 있긴 합니다. 그렇군요. 네. 이 실업급여를 보통은 이제 조건만 갖춰지면 받을 수가 있는데 못 받는 분들은 어떤 식으로 이거를 좀 이의제기라고 할까요? 어떻게 해서 좀 구제를 받을 수 있는 방법 이런 것들은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사실 이제 못 받는다는 게 이거는 네. 명확합니다. 명확해서. 뭔가 이제 케이스에 따라서 달라질 수는 없고 네. 이직 사유가 뭔지에 대해서 분쟁이 있을 수 있습니다. 네네. 예를 들어서 아까 말씀드린 직장 괴롭힘으로 인해서 퇴직을 했다. 네. 그래서 나는 스스로는 직장 괴롭힘이라고 이제 사유를 써냈지만 회사에서는 그런 거 없었다라고 인정하지 이제 자진 않는 퇴사로 경우. 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네네네. 그런 경우는 이제 고용센터에서 내부 심사를 통해 가지고 사실관계를 확인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본인이 괴롭힘 당했다는 거를 입증한 자료를 근로자가 제출해야 되는 거죠. 그렇군요. 네. 1373번님이요. 저는 회사를 다니는데 따로 개인 사업자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다니는 회사 비자발적 퇴사 후에 실업급여가 가능한가요? 그러셨는데 이제 이분은 회사를 다니면서 개인 사업자로 등록이 돼 있었던 거예요. 이런 경우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 안 됩니다. 휴업하셔야 됩니다. 그렇군요. 개인 사업자 등록돼 있으면 실업 상태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네네. 그렇기 때문에 만약 실업급여 받으실 거면 개인 사업을 휴업 처리하거나 또는 이제 해지를 하셔야 됩니다. 예를 들면 주택 임대 사업자 등록하신 분들도 있잖아요. 네. 그런 분들도 그렇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약간 확신이 없는데 말 안 하고 확신이 없는데 제가 볼 때는 그 개인 사업자로 분류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또 이게 또 아마 고용센터 내부 지침에 따라서 판단이 갈라질 수 있을 것 같은데 네. 임대 사업도 제가 봤을 때는 사업자로 봐서 네, 그 부분은 실업 저희가 상태가 아닌 걸로 될것 알아보고 같습니다. 다음에 네. 확실하게 좀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1184번님은 허리가 아파서 그만두는 경우에 궁금합니다. 이분은 이제 질병 때문에 퇴사하는 경우를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이런 경우는 어떻습니까? 이때 같은 경우는 일단 진단이 네. 13주 이상이 나와야 됩니다. 3개월 이상 이제 진단이 나와야 되고요. 네. 그리고 회사에 휴직이라든지 또는 전직, 허리를 안 쓰는 업무로 바꿔달라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회피할 수 있는 노력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어쩔 수 없이 퇴사를 한 경우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13주 이상의 진단 그리고
휴직이라든지 네. 휴업에 노력을 했었는지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가피하게 퇴사했는지 불가피하게. 그런 내용까지가 인정이 돼야 됩니다. 네, 13주 이상의 진단이 돼야 되는군요. 네. 네. 자, 시간이 다 됐는데, 근무 기간이 1년 이상인데 중간에 한 달 정도가 60시간이 안 되면 퇴직금 받을 수 없나요? 5804번님. 네. 1년 이상이라면 그 기간을 빼고 하더라도 1년이 넘다 보니까 그때는 괜찮을 것 같습니다. 아, 그렇군요. 자, 오늘 실업급여 퇴직금 관련해서 유상권 노무사님과 알아봤는데 저희가 반짝 퀴즈 오늘 상당히 꽈배기 반짝 퀴즈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꽈어요. 꽈는데 정답을 또 많이들 맞춰주셨습니다. 자, 퇴직하기 전 재직기간 중에 퇴직금 받지 않겠다는 각서에 서명을 한 경우 퇴직금을 받을 수 없다. 맞으면 O, 틀리면 X. 정답은요? 퇴직금 발생 이전에 포기한 약정 같은 경우는 네. 효력이 없기 때문에 각서에 썼다 하더라도 네. 퇴직금 받을 수 있습니다.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X입니다. X입니다. 네네. 6348-9764 99667 4037-2114번님 5분께 저희가 선물 드리고요. 책 선물 받으실 분들은 저희가 당첨자 명단을 홈페이지에 올려놓고 직접 문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오늘 유상권 노무사님과 실업급여 퇴직금 관련해서 궁금한 점들 웬만해서는 좀 다 풀어드린 것 같은데 네. 어떻게 만족하셨는지 모르겠네요. 네. 오늘 상담해 주신 유상권 노무사님. 네. 오늘 감사합니다. 말씀. 네, 감사합니다. 네.